프랑스 워킹홀리데이 귀국 D-49 유럽살이 절망편. 파리 살아서 좋겠다, 행복하겠다 친구들이 얘기한다. 좋다, 행복하다. 아무도 편하냐고 묻지 않아서 여기 사는 거 정말 불편해. 한국 최고야. 굳이 얘기하지 않을 뿐. 말도 안 되는 택배 시스템, 도무지 정이 안 가는 더럽고 오래된 지하철, 오후 5시면 문 닫는 카페, 아무리 아파도 예약을 해야 하는 병원, 오래되고 좁은 아파트, 느리고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어두워지면 으슥해지는 밤거리, 비싼 외식 물가, 가끔씩 불친절해지는 사람들, 늘 불안한 비자. 근데 그걸 다 감수하고도 난 여기서 마음이 더 편하다. 물론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다. 존중한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버티고 있는 내 모습이 싫지 않다. 어차피 버티는 게 인생이라면 가여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한사코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귀국 D-48. 파리에 살면서 불어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 생각보다 더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요 며칠 아팠거든요. 열도 좀 나고 위가 엄청 쓰리더라고요. 새벽에 너무 아파서 깼는데 그 이후로 다시 잠을 못 들겠더라고요. 밤새 사경을 헤매다가 아침에 약을 사러 갔는데 약국에서 증상을 불어로 뜨문뜨문 설명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냥 배 아파, 위 아파, 열나까지는 말할 수 있는데 이 느낌이 더부룩한 건지 메스꺼운 건지 팽만감이 있는 건지 쓰린 건지 알인 건지 뜨거운 건지 결국 영어로 설명하고 또 낙담했습니다. 파리 온 지 10달 만에 처음으로 좀 서러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못할 때 30 넘어 애기가 된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준다 되뇌이면서 결국 버티는 게 강한 거다 생각하는데 아프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긴 한데 누칼협이라는 말로 오늘 스스로를 단련해봅니다. 누가 영어권도 아닌 프랑스에 오라고 제발 와달라고 한 건 아니니까요.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귀국 D-47. 귀찮다는 이유로 할 일을 계속 미루면 내 생각에 삶 자체가 의미 없어진다. 파리에 와서 살면서 작은 집에 작은 부엌에 산다. 내가 돈이 많아서 파리 시내의 넓은 집에 살면서 한국에서처럼 비스포크 포도원 냉장고 같은 걸 두면 좋겠지만 그럴 여력도 없고 심지어 여기선 대부분이 이렇게 산다. 어쩔 도리 없이 매일매일 장을 봐와 밥을 해먹는다. 생각보다 엄청 귀찮은 일이다. 근데 이 귀찮은 일들을 계속 피하고 미루면 삶이 편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삶은 무의미한 쪽으로 흘러갈 거다. 왜냐하면 귀찮은 일은 생산적인, 그러니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해낸다는 것은 삶이 작은 단위에서부터 조금씩 밀도 있어진다는 뜻이다. 나는 이 작은 단위의 밀도 있는 삶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는다. 의미 없어 보이고 불필요해 보이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하여금 풍성해진다.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귀국 D-45. 저는 되고 싶은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포텐셜이 최대였을 때는 되고 싶은 게 없거나 한 가지 일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좀 이상했어요. 저는 공부도 더 깊게 해보고 싶었고 노래도 부르고 싶었고 무대에도 서고 싶었고 글도 쓰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회에서 완전히 홀로 서기 위한 20대의 그 10년을 되돌이켜보면 결과적으로 저는 길을 잃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만 했으면 절대 발견하지 못했을 이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실패한 건가요? 아무것도 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고 아직 어떤 성공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길을 잃어도 무섭지 않은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이 닫히면 어딘가 창문이 열린다. 30 넘어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한국 살 때 꽤나 자주 듣던 말이 있습니다. 얼굴에 여드름 났네, 혹은 너 새치 왜 이렇게 많아?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다. 저는 20살이 넘어서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가끔 납니다. 그리고 선스크린을 열과 성을 다해 바르는데 유전적으로 주근깨가 많습니다. 또 새치는 10대 때부터 있었어요. 저는 사실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기거나 새치가 너무 많아 보이면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고 제가 그 말 안에 갇히는 것 같더라고요. 파리에 사는 지금도 새치와 주근깨 트러블은 여전합니다. 근데 그 누구도 저에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손님 중에 I like your freckles. Did you make them yourself?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선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서 적어도 면전에서 평가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정의 의미로 건넨 말이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가 서로의
외모를 평가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파리에서 짜장 떡볶이와 김치전 만들어 먹기. 쇼츠가 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한테 노출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기도 한데 가끔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싶은 댓글들도 솔직히 많거든요. 겨우 구독자 1000명 넘은 유튜브에 이렇게 기분이 나쁜 댓글이 달리는데 10만, 100만 되는 분들은 어떨까 생각해보고는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파리 아시아마트 콘텐츠 올렸는데 거기에 정말 짧게 밀떡 어디서 파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댓글 달았거든요. 근데 파리 사시는 분께서 밀떡 좌표를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K마트 가서 밀떡을 샀습니다. 편스토랑 짜장 떡볶이 레시피에 양지 차돌 넣어야 맛있다 그래가지고 스타스포크 쌍둥이, 중국마트, 샤틀레 K마트, 홀리, 에이스마트 다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고기 용고기 샀습니다. 김치도 조금 남았길래 김치전도 만들어서 먹어봤습니다. 맛있겠죠?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상담 프로그램 정말 괜찮을까요? 최근에 작가 이영준 분이 한국경제에 기고한 칼럼을 읽었습니다. 상담 프로그램에서 상담 내용을 모두 방송에 내보내는 게 정신과 의로서 직업윤리에 반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는데요. 그 칼럼을 읽고 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문제야, 이혼 전 부부, 미성년 부부, 미혼모 등등을 상담한다는 명목으로 때로는 필터 없이 때로는 더 드라마틱하게 연출해서 대중에게 공급하는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음지에서 쉬쉬하던 것들 양지의 공론회장에서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결국에 볼 것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볼 것으로 전락한 이런 문제 행동들이 곧 혐오라는 결과를 낳는 것 같아요. 남녀 갈등, 출산 혐오, 반려견 혐오 이런 것들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이런 상담 프로그램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 없이 소비하는 거 정말 괜찮을까요? 파리 주말 일상 겨울이라 맨날 회색 파리입니다. 그 핑계로 더 게을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개가 산책하자고 퇴근합니다. 200km 정도로 느껴지는 몸을 일으켜봅니다. 커피 마시러 더 빈소마 파이어에 왔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니 손님도 없네요. 원래 주말 테라스는 만석이 국룰인데 개 산책시키는 사람들이랑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뿐입니다. 플랫 와이드 마셨습니다. 강아지 씨랑 밖에 앉아서 좀 쉬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리들 들려서 먹을 거 좀 샀습니다. 대충 이거저거 때려 넣습니다. 목살 간장 제육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제일 좋아하는 취미 소파에 개랑 누워서 책 보기입니다. 집에만 있으니 너무 지쳐서 친구랑 조깅 나왔습니다. 깨날상 마땅해서 라빌레트 빵떡까지 왕복했습니다. 12km 뛰었습니다. 참고로 2도입니다. 집에 와서 저녁을 만듭니다. 닭 손질합니다. 닭다리살 발골에서 파는 한국 최고입니다. 새로 산 드뷰에로 닭갈비 만듭니다. 끝. 여러분 이 댓글 아시나요? 몇 년 전 어떤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 언젠가 무언가 될지도 몰라 너는 재능 있어 와 같은 말에 중독된 상태, 그러니까 이분은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중독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체능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보낸 시간이 거의 10년입니다. 그저 언젠가 나는 내가 상상하는 어떤 멋진 예술가가 될 거야, 나는 재능 있어 라는 말로 자위하며 도전하고 평가받기를 계속해서 미뤘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내가 사실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런 공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너무 많았던 거겠죠. 그걸 깨닫고 인정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하든 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잘 될까?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파리 한인사회 얼마나 좁은데 이런 영상 계속 올리면 파리에 사는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을까?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생각만큼 사람들은 남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가끔은 3초, 대부분은 그저 스크롤 한 번에 사라지는 관심일 뿐입니다. 오늘도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파리에서도 책을 읽읍시다. 나 2024년 베스트 3. 첫 번째, 2주 안의 인류. 이거 너무 좋아서 2번 읽고 유튜브에 리뷰 올리려고 착용도 해놨거든요. 게을러서 아직 편집은 못했습니다. 곧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처럼 정주주의가 노멀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DNA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처럼 사소한 것들. 킬리언 머피 주연의 영화 원작. 내용도 제목처럼 잔잔합니다. 가을에 읽었는데 겨울에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권력에 기생하는 것과 인간으로서의 양심 앞에 저희 선택을 다룹니다. 세 번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엊그제 일론 머스크가 너무 신난 나머지 나치 신보를 했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근데 파시즘은 그렇게 옵니다.
전쟁처럼 혹은 적처럼 다가올 것 같지만 히틀러도 무솔리니도 후지모리도 베를루스코니도 차베스도 에르도안도 그리고 트럼프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집권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일련의 과정을 섬세하게 분석합니다. 뭐랄까 민주주의 파괴 백서랄까요? 지금은 완전 적응했지만 파리 살면서 받은 문화 충격. 여행으로 왔을 때 엘레강스한 프랑스만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좀 신기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무단횡단. 일방 통행 차선이 많아서 그런지 차가 안 오면 다 무단횡단합니다. 저도 이제 맨날. 두 번째, 노상방뇨. 공중 화장실이 꽤나 부족한 거 알고 계신가요? 봄, 여름에 센강 가면 맥주 먹고 남녀노소 노상방뇨 많이 합니다. 세 번째, 엄청난 소리의 사이렌. 이게 진짜 실제로 들으면 귀청 떨어집니다. 한국 경찰차, 앰뷸런스, 소방차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근데 미국, 캐나다 사이렌 소리가 더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번째, 치즈 냄새. 외국인이 한국 여행 와서 김치 냄새 얘기하는 거 한 번에 이해했습니다. 여기 파리 처음 도착해서 까망베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다음날 집 전체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한 건데 그건 2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리 일기, 파리에서 받은 문화충격 2, 파리 살면서 받은 문화충격 1편에서 무단횡단, 노상방뇨, 사이렌, 치즈 냄새 얘기했잖아요. 그 외에도 재밌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대치기를 할 때 무조건 사과를 합니다. 근데 뭐 영어권에서도 sorry, excuse me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별건가 싶은데 제가 해도 안 뜬 6시쯤 파리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리에 저랑 저희 집 개 그리고 저보다 앞서가던 남자분 한 분 있었거든요. 그분이 대치기를 엄청 크게 하시더니 파동 하시는 거예요. 거의 무조건 반사 수준으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책이랑 빠고동은 거의 한 세트라는 뜻이죠. H 빠동. 두 번째, 유교녀 유교남들 눈 감게 하는 거리 카페에서의 딥키스. 이건 절대 일반화하는 거 아니고 사바사고. 한국도 사람마다 다 편차가 크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려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한국보다 더 모순적인 사람도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스킨십 강도가 좀 있는데 그리고 거기 상금 더 나아가서 성이나 약물에 대해서 엄청 개방적. 누가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절대 판단하고 비난하지는 않더라고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파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간다. 커피를 한 잔 마실 요량으로 자주 가던 카페에 간다. 사람이 많다. 분주하고 싶지 않아서 발걸음을 돌린다. 집에서 조금 더 먼 카페로 간다. 마찬가지다. 나는 생각한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조금 더 먼 곳에 있는 카페를 가볼까? 너무 먼 길을 돌아가는 거 아닐까? 또 사람이 많으면 어쩌지? 어찌해야 할까 고민하다 공터에 가만히 서 있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사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목표했던 것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노력한다. 그러나 또 뜻한 만큼 이루지 못한다. 생각한다. 어디로 가야 할까? 돌아가야 할까? 더 멀리 가봐야 할까? 너무 돌아가는 거 아닐까? 그러다 길을 잃는 거 아닐까?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 있다. 어디로든 움직여야 한다. 지금 어디쯤 왔는지 아무도 알려줄 수 없다. 서두른 걸 수도 있고 이미 늦은 걸 수도 있다. 그러나 우선 움직여야 한다. 삶에는 도착지가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매정하게도 도착지는 오직 죽음뿐인지도 모른다. 삶은 이렇게도 지리멸렬한 과정의 이야기가 아닐까. 파리 일기, 파리 슈퍼마켓에서 혼단썰. 거의 1년 동안 모은 작은 동전들이 있어서 이거 쓰려고 모노폴리였어요. 셀프 계산대에 동전 분류해주는 기기가 있거든요. 한 번도 안 써봤지만 자신감 있게 도전. 프랑스 셀프 계산기 진짜 불편해요. 뭐 좀만 잘못하면 멈춰버립니다. 직원분 5번 동전이었어요. 동전기기에 동전을 넣어보았어요. 10성팀 이하만 통에 넣어놨거든요. 한 움큼 정도 넣어도 뭐 얼마 되겠어요? 한 4-5번 넣었어요. 근데 별배송으로 봐도 끔찍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미안하다는 했더니 자기 것도 내줘도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노포리 아줌마 매섭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은 돼지고기 썰어서 우리에게도 한 입 주고 비싼 후라이팬에 잘 구워서 감자도 까주고 프랑스 감자 진짜 맛있어요. 몸에 좋은 거 다 넣어주고 토마토 페이스트랑 버터 많이 넣어주고 토마토는 볶을수록 몸에 좋습니다. 남은 채소 넣고 물 넣고 간하면 끝입니다.